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연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개월 된 딸내미가 자기 오빠, 7살이래요. 오빠는. 그러니까 하는 것을 뭐든지 자기도 하려고 하고 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제 3살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빠는 7살인데 오빠랑 같이 보려고 하고 오빠 장난감은 자기가 차지하려고 해서 놀려고 하다가도 오빠랑 투닥거리며 떼를 쓴 적이 많대요. 딸의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혼을 안 내면 오빠가 삐져 있거나 화를 내고 또 딸애한테 혼을 내는 것이 맞는지 또 자존감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양육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까 제가 앞서서 자존감에 대한 어떤 설명과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자존감은 잘하는 것, 어떤 성공한 것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구멍난 양말을 신고 갔을 때 부끄러울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혼내지 않아야만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아이를 집중해서 양육하시면 또 다른 아이가 당연히 상처를 받게 돼요. 위의 사례와 이제 유사하게 상당히 이제 경쟁적이고, 이제 둘째는 되게 첫째에 대해서 모방 행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말씀이 여기서 뭔가 오빠가 하는 걸 자기도 다 하려고 한다, 쌤이 많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이걸 차지한다기보다 모방 행동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 호기심에 대한 탐구. 그래서 자기가 궁금하고 알고 싶고 누군가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참여하고 싶어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그 참여를 저 사람 거니까 나는 기다려야지, 내게 아니니까 나는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아직 만들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빠 거를 덥석 잡는다거나 달라고 뺏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딸의 입장에서는 오빠 걸 침범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호기심을 만져보고 경험해보면서 탐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셈이 많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아이의 호기심을 위해서 이런 시도들을 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처음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7살 관점에서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동생한테 다 뺏기고 제가 나보다 덩치도 작고 나이도 어린데 뭔가 자꾸 기어오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빠의 속상한 마음을 많이 달래주셔야 돼요. 그리고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사람으로서 같이 만져보게 하는 거, 그럼 이걸 양보하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네가 그러니까 오빠로서 동생에게 경험시켜준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계속 오빠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요, 장난감을 뺏긴 게 아니라 자, 한번 만져봐. 오빠가 이거 가르쳐 줄게 하면서 계속 자기가 리더로서의 자리를 유지해요. 그러면서 둘째는 탐구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첫째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되는 거. 네,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집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꾸 싸우니까 차라리 장난감을 똑같은 걸 사줘버린다, 우리 집은. 그런데, 그걸로 평화가 오는 댁도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첫째가 또 속상해 할 때가 있어요. 쟤 왜 나보다 어린데 나랑 똑같은 수준의 장난감 사줘? 쟤는 더 쬐끔하고 애들이 하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또 느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별을 하실 때 우리 아이가 어떻는지를 특성을 좀 찾아보셔야 돼요. 어떤 집에서는 똑같은 장난감을 2개 똑같이 사줘서 서로 각자 걸 놀게 하는 게 잘 평화가 유지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연령별로 다른 장난감을 주고 첫째의 주도권, 둘째의 탐구심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첫째에게 조금 그걸 충분히 오빠 역할로서 유능감의 경험으로 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는 거,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부모 교육 시간이니까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첫째 입장, 둘째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엄마의 마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에서는 맞춰주고 떼쓰고 셈이 많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 느낌마저 틀렸다라고 비난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관점에선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이제 내가 엄마로서 그 친구한테 그냥 나로서 설명하고 싶은가 아니면 부모로서 양육하거나 반응하고 싶은가를 순간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반응이 이제 선택적으로 달라지겠죠. 떼쓰는 아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교육에서 알게 되신 것처럼 아이의 호기심, 때로는 자기 주장, 때로는 불편함에 대한 표현일 때 그러면 불편하다는 걸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왜 혼내야 할까를 이해하시게 되기 때문에 떼쓴다라고 느끼는 아이의 반응에 지친 내 마음은 잠깐 주머니에 놓고 사실은 또 이제 아이에게는 아이고 이런 게 불편했어 라는 반응들을 해주고 계시겠죠. 그래서 사실 양육이라는 건 정말 어떤 영역보다도 위대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